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 지난 2월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샤오펑은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사용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구조 개선을 통해 지난해 12만 대 이상 고객 인도를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EV 모델인 G6는 496마일 약 800km의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샤오펑의 다른 EV 모델은 물론 현대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들의 전기차보다 더 긴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샤오펑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샤오펑이 가장 중점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사의 자율주행 성능인데요. 지난해 9월 도심을 자율적으로 탐색하며 주행할 수 있는 CT-NGP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는 테슬라가 테스트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선 공개된 영상에서 도심의 좁은 거리와 상황 등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자율주행을 선보여 가히 테슬라의 대항마답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목숨 걸고 타는 차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이 공개한 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샤오펑의 자율주행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는 자율주행하고 있는 샤오펑 차량이 비교적 자율주행에 용이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거리 상황을 읽지 못해 가드레일을 바그러들거나 옆에 차선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날 뻔한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급히 꺾지 않았다면 펑 하고 받고 말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주인을 좀 더 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샤오펑인데 이에 중국 네티즌들조차도 재작년 NGP의 시험평가 도중 발생한 대형 충돌 사고 이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율주행 기능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국식 벙커였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샤오펑의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래서 중국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왜 미국에 상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고위층이 반민을 외치지만 아들, 딸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심정인 건가 싶습니다. 사실 샤오펑의 더 큰 문제는 자사의 고유한 특징이라며 자랑해왔던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알고 보니 테슬라의 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해 적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개발하던 엔지니어인 중국인 광치카오가 샤오펑 개발 책임자로 영입되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소스 코드를 빼돌렸고 이러한 혐의로 현재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기술 빼내도 그 지경인 거야? 샤오펑은 광치카오 개인적인 사건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샤오펑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복사하고 심지어 웹사이트까지 똑같이 따라하여 전 세계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기술우망 선생님 1승 정립. 어떻게 회사 이름이 펑일까 싶은 샤오펑은 최근 시진핑 3기 집권을 내성한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3월 4일 개막한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시진핑의 후원자인 재계대표 명단이 대거 교체되었는데 텐센트, 알리바바, 네디즈, 바이두 등 중국 성장을 이끈 빅테크 거물들은 모두 빠지고 시진핑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수장들로 채워졌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 회사들의 CEO였죠. 파운드리 업체인 화홍반도체의 장수신 회장과 전기차 업체의 샤오펑의 허샤오펑 회장이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대놓고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가 이제 새로운 중국의 핵심 산업이라고 못 박은 것인데 시진핑 3기를 맞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중국 신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미국을 적극 대응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알고 보면 미중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바이든, 멀리서 보면 시진핑. 그러면서 시진핑은 당 중앙에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약 1조 위안 우리 돈 190조 2,7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즉 돈은 내가 마음껏 풀 테니 너희는 중국산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와 반도체를 넣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은 탈중국에 성공한 현대와 삼성 등 한국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중국에서 춤까지 추며 중국 눈치를 살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급격히 중국과 거리를 두며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4월 중국 판매량이 3월 대비 14.7%나 급감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이 회장이 머스크 CEO와 별도로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삼성이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카메라 모듈 반도체 수주전에서 대만과 중국 업체를 제치고 전량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였는데요. 테슬라 출시 대기 모델인 전기트럭 세미와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및 출시된 S3, X, Y 모델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한 것이죠.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은 최근 전장 부품 시장에서 새로운 핵심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 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자율주행이나 주행 보조 기능을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게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능으로 이미지 센서와 직접 회로 등의 반도체가 포함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테슬라에 이어 미국 자율주행 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암바렐라의 오나노 파운드리를 수주했는데요.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칩인 AD685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으로 맡긴 것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차량용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 한 대당 평균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면 자율주행 차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역시 그 용량이 50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필요 수요가 많은 상황이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1980년대부터 앞으로 자동차는 전자기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제조업의 핵심은 전자와 자동차이며 앞으로 두 산업은 융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고 40년이 지난 지금 현실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브랜드로 엑시노스 오토와 아이소셀 오토를 운영 중인데요. 고객사로는 폭스바겐, 아우디, BMW, 현대, 테슬라 등 다수 완성차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지난 2015년 차량용 시장에 첫 진입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파운드리 산업에서 모바일 외 고성능 컴퓨팅, 오토모티브, 5G 등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삼성의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견제와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미친 듯한 자금을 쏟아붓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잘하는 굴기는 젖같이 굴기밖에 없다는 데에서 안도의 한숨도 나오고 있는데요. 먹같이 굴다 보니 세계의 공급망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인데 이 작은 칩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에서부터 설계 및 제작까지 100% 독자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단연코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반중 정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으로 인해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국가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큰 결심을 했는데요. 적의 적은 친구라 했나.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상당히 고가웠던 일본과 극적으로 손을 잡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현재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었죠. 지난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현 오코하마시에 300억엔 약 2,971억 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요코하마시에 가전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은 이번 새 반도체 개발 거점을 통해 반도체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일본 반도체 제조업은 한국과 대만에 밀려 회생 불가능한 지경이지만 소재 및 제조 장비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일단은 공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적의 적을 같은 편으로 끌고 온 것이죠. 한편 한국의 이러한 반격에 중국은 크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은 한국 반도체 제품에 대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악의성 보도를 집중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건 중국 생각일 뿐 주요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것이듯 해외 언론들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탈중국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제조사들의 공급망 탈중국 흐름에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중국에서 스마트폰 등 제품의 생산 비중을 크게 낮추는 작업을 수년에 걸쳐 진행해온 만큼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리를 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플과 퀄컴같이 중국에 공장을 둔 다수의 기업들은 현재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업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다며 삼성이 글로벌 제조 기업들에게 중국 의존 탈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수의 기업들은 이런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경중한미 아니죠. 경탈 안탈.
경제도 탈중국, 안보도 탈중국. 한편 리얼리즘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인공지능 시스템 알파냐고가 최근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황 인식 능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야, 착하디 착한 중국인의 셀카 장면 한번 그려줘.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